안녕하세요. 저는 철강과 비철금속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멘토 김동아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기업은 바로 이 화인베스틸인데요. 자, 핵심만 우선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조선 주요 메이커들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특히 주력 제품인 인버티드 앵글의 경우 선종에 상관없이 모든 배에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는 핵심 재료로서 제작 난이도 역시 상당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개요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화인베스틸은 2007년 9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후 12년도에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이 되었고요. 자, 2014년 7월엔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해서 지금까지 그 업을 영위를 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주력 제품 목록인데, 자, 우선 조선용 형광을 주력으로 제작한다는 것에 포인트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화인베스틸이 취급하는 형광들의 경우 진입 장벽이 높은 조선용 형광일 뿐 아니라 품질 측면에서 이미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바가 있죠. 자,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제품의 제조 핵심은 이제 다른 두께의 변이 휘지 않게 제조하는 것입니다. 자, 철강제는 일반적으로 아변 공정을 거친 뒤에 냉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인버티드 앵글의 경우 두께가 서로 다른 변이 각각 다른 속도로 냉각이 되기 때문에 한쪽이 휘는 현상이 정말 쉽게 발생을 합니다. 자, 이 휘는 현상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핵심 기술력인데, 화인베스틸은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기술력도 좋고 최근 몇 년 동안 조선업도 매우 좋았는데 정작 실적은 이렇게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자, 우선 주된 이유로 매출 원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작년에도 사실 마찬가지였는데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서 제품 가격에 전이시킬 수 있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국내 조선업계에선 적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영진의 판단이 좀 중요한데, 자, 사실 작년과 재작년의 경우 글로벌 공급난으로 인해서 원자재 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분명 어려웠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 보이는 이 기타 항목에 잡힌 이런 비용에선 충분히 좀 의문점을 좀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기타 항목에 잡히는 비용은 일회성 비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엔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이런 일회성 비용이 지금처럼 조선업이 정말 오랜만에 호황기를 맞이한 시점에 발생하였다는 것이 조금 아쉬울 뿐이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인베스틸의 형광은 대체 불가능한 제품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 자료는 이제 현대중공업의 LNG 선박 부분 인도 예정표인데, 자, 지금 시점에서 벌써 2029년까지 선박은 꾸준히 건조될 예정입니다. 자, 조선업은 산업 사이클이 다른 산업보다 매우 길다는 특징이 있죠. 자, 물론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도 좀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대적인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 물량입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기타 항목에 비용이 잡혔다거나 원가 관리를 못해서 이익이 적었다거나 이런 단기적인 시야에서 벗어나서 절대적인 수주량을 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곧 다가올 이제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가능성 역시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자, 올해엔 각 선박의 연료 사용량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체크를 했는데, 자, 내년 4월부터 등급을 매겨서 하위 2개 등급에 대해서 새로운 규제가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에서 전기차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처럼 선박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 나무를 보는 습관보다 숲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화인베스틸의 종목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